65세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 아픈 건 참고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참으면 안 되는 통증과 참아도 되는 통증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약 50%는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아프면 당연히 알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절대 참으면 안 되는 통증 5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왼쪽 어깨와 팔 그리고 목이나 턱으로 통증이 번지는 경우입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한 것 같아서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명지병원 심장혈관센터에 따르면 통증이 배 아래쪽이나 명치에 있을 경우 소화불량으로 잘못 알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심근경색 가능성이 큽니다.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사망 확률이 높아집니다. 5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괴사됩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분의 약 40%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릅니다. 심장 통증은 아프다가 멈춘다가 아니라 갑자기 쓰러진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통증이 20분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면 절대 집에서 참거나 지켜보면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입니다. 이런 두통은 위험합니다. 평생 경험해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 두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고 전체 뇌졸 중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고 약 15%를 차지합니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 하출혈의 경우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이 최소한의 장애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에 따르면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6시간 이내에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자가 확인법으로 FAST 법칙이 있습니다. F는 페이스로 얼굴입니다. 이해보세요 하고 웃게 했을 때 한쪽 입술이 처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어는 암으로 팔입니다. 눈 감고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이 내려가면 의심해야 합니다. S는 스피치로 언어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을 따라하게 했을 때 어눌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T는 타임으로 시간입니다. 위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연락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누워서 자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질환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환자는 30%에서 40%에 불과하고 아직도 50%에서 60%의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입니다. 이건 단순 허리 통증이 아니라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거나 엉덩이에서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를 거쳐 발바닥으로 통증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심해지고 쪼그려 앉으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거나 저린 것도 증상입니다. 이 통증은 단순 허리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2018년 164만 명에서 2022년 17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척추 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말랑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급성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뼈와 관절이 딱딱하게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를 올리면 45도에서 6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심하게 당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 없이 60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 따르면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고 다시 걷다 쉬기를 반복하는 것을 신경성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쇼핑카트나 보행기에 의지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허리가 굽혀져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협착 정도가 심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방치하면 보행장애가 악화되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습관적으로 허리를 숙이다 허리가 영구적으로 굽기도 합니다.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그리고 약물치료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속 깊은 곳에서 오는 묵직한 통증입니다. 이건 많이 놓치는 통증입니다. 명확한 위치를 딱 짚기 어려운 통증이거나 배 안쪽 깊은 곳이 묵직하게 아픈 경우입니다. 통증이 등까지 번지거나 식욕 감소와 함께 오는 통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유 없이 몇 달간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대변 양상이 변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되는 것도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약 90%에서 나타나지만 초기 증상이 애매해서 진료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의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서 늦게 발견됩니다.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80%가 60세에서 80세 사이입니다. 대부분이 췌장암 환자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10%는 새로 생긴 당뇨병이 첫 증상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 의심하라고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몇 달에 걸쳐 체중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4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병이나 췌장염이 생긴 경우입니다. 상부 위장관 검사에서 이상 없는데 소화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등까지 번지는 복부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통증은 약한데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프진 않은데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복부 초음파나 CT 등 정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밤에 더 심해지는 관절 통증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픈 경우입니다. 새벽에 통증으로 잠에서 깨거나 관절의 열감과 붓기가 동반되는 것도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조조강직이라고 합니다. 손가락과 손목 그리고 발가락에 대칭적으로 붓기와 통증이 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건 단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고 관절을 사용할 때 아픕니다. 주로 손가락 끝마디나 무릎에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아침에 뻣뻣합니다. 손가락 중간 마디와 손목에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리하는 질환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합니다. 통풍도 밤에 갑자기 오는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통풍은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발작합니다. 엄지발가락에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관절이 빨갛게 붓고 열감이 동반됩니다. 급성 발작은 7일에서 10일 지속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체 인구의 약 1%가 앓고 있고 여성이 남성이 2배에서 3배입니다. 통풍은 주로 40대에서 50대 남성에서 첫 발작이 옵니다. 방치하면 60% 이상이 1년 안에 재발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방치하면 관절이 변형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통풍을 방치하면 관절이 파괴되고 신장 결석과 합병증이 생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가락과 손목 그리고 발가락에 대칭적 붓기와 통증이 있고 아침 조조강직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 의심하세요. 참다 한 번에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통증에는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과 다르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첫째,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어깨나 팔로 번지면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함께 한쪽 마비나 언어장애가 있으면 뇌졸중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셋째,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과 걷다 쉬기를 반복하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방문하세요. 넷째, 속 깊은 묵직한 통증과 체중 감소 그리고 식욕 저하가 있으면 췌장암 등 내장 질환 신호입니다. 소화기내과에서 정밀 검진을 받으세요. 다섯째, 밤에 더 심한 관절 통증과 붓기 그리고 열감과 조조강직이 있으면 류마티스나 통풍입니다.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세요.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갑작스럽다. 점점 심해진다. 쉬어도 낫지 않는다. 밤에 더 심하다.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확인하는 게 지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키는 환자는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통증 신호가 본인과 부모님 건강 지키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